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피알람을 시청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왜 바르시나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버섯이나 주름과 같이 피부 노화를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고 예방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선크림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지 않으시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물어보면 선크림을 안 바르면 되게 큰일 날 것처럼 실제로 이 선크림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피부가 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선크림은 1891년 퀴닌이라는 물질이 개발이 되면서 자외선 UVB에 대한 부분들이 흡수되는 것을 처음에 발견을 하면서 이걸 에멀전 형태로 처음에 나온 게 최초의 자외선 차단제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 원료들이 개발되면서 1900년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1978년 미국 FDA에서는 선크림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의 표준이 되는 지표로서 SPF 이 측정에 대한 표기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1980년대 선크림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지는 않았죠. 이런 해수욕장 갔을 때 놀러 갈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는 초창기 때는 SPF가 먼저 규정이 되었고 이 SPF는 바로 UVB에 대한 규정이죠. 자외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면요. UVA, UVB, UVC 세 가지가 있고요. UVC가 가장 강하고 UVA가 가장 약합니다. UVC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표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UVB와 UVA가 지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UVA가 도달하는 게 95%고요. 그 다음 UVB가 5%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도는 UVA보다 UVB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됐을 경우 UVB에 의해서 일광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요거는 UVB가 직접 피부에 DNA를 손상을 시켜서 세포를 손상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피부에 있는 세포가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반복됨으로 인해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둘의 멜라닌 세포의 수는 동일하지만 멜라닌 색소의 수는 동양인들한테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이 멜라닌은요, 실제로 우리 피부를 좀 검게 만들어주는 건 있지만 실제로 우리 피부 표면에 멜라닌이 쫙 깔려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외선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닌입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는 알비노증이라고 해서 멜라닌 세포에서부터 멜라닌 색소를 선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알비노증이고요. 그다음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백반증이라는 병이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분류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경우 멜라닌 세포가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런 경우 동일한 양의 자외선 양이 정상인 피부에 노출됐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똑같은 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알비노증이나 백반증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멜라닌이 합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들어오는 1차적인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노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쉽게 화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피부에 반복적으로 화상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피부 세포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의 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반사를 시킴으로써 우리 피부를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외선은 기본적으로 멜라닌 또 한 번 더 흡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크게 색소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해수욕장을 다녀오고 난 뒤에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벗겨진다. 나는 똑같이 친구랑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따갑거나 붉어지지 않고 오히려 까매진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피부 타입은 피츠패트릭 피부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피부 색에 따라서 1부터 6까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 1은 북유럽 사람처럼 빨간 머리, 파란 눈, 그리고 정말 피부톤이 하얗고 주근깨, 이런 잡티 있는 이런 경우가 보통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 1. 가장 어두운, 정말 피부톤이 정말 어두운 분들이 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3과 4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3은 비교적 1에 가깝고요. 4는 비교적 6에 가깝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바로 피츠패트릭 3은 백인에 가깝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멜라닌 색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쉽게 일광 화상, 즉 벗겨지는 따갑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에 손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한 번도 벗겨진 적이 없어요. 따가운 적도 없고요. 웬만한 케이스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피부가 그냥 검어져요, 그냥 새카매져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 4에 포함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멜라닌 색소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멜라닌 색소에서 자외선이 또 충분하게 또 방어를 받아서 손상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동일한 양이 들어왔을 때 한쪽은 화상까지 입을 정도가 됐지만 한쪽은 화상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피츠패트릭 타입 4에서 화상을 입지 않고 피부가 검어졌다고 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두 경우 기본적으로 화상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자외선에 대한 손상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외선을 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바로 경우는 이렇게 일광 화상이 있는 경우에 피부 타입입니다. 자, 본인이 보통 어떤 경우인지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를 때 기본적으로 특히 모든 사람들이 선크림을 다 잘 발라야 되겠지만, 특히나 선크림을 더 잘 발라야 되는 사람은 바로 피츠패트릭 3형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가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자외선에 의해서 좀 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더 잘 발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인들과 동양인을 비교했을 때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피부암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암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야 피부암이 참 무섭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방송인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오셔가지고 걱정되셔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피부암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부암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런 피부암이 잘 생기는 경우나 바로 직접적인 DNA 손상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UVB에 대한 손상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그만큼 많이 봐가지고 피부가 따갑거나 문제가 될 만큼 노출되는 경우는 사실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 정도를 예방해주는 목적, 그리고 특히 UVB보다 UVA가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UVA는 상당히 약한 자외선이지만 기본적으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UVB는 반사가 돼서 나가지만 UVA는 통과돼서 들어오거든요. UVB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피부 표피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표피의 겉층에 있는 각질층이나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영향을 주지만, UVA의 경우에는 비교적 파장이 길어서 깊게 들어가면서 보통 표피의 아래층인 기저층, 그 다음에 진피 이 부분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피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표피 중에서도 기저층이 특히 다양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 중에 하나고, 이런 곳들에 되게 반복적인 자극이 됐을 때 세포의 변이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UVB만큼 UVA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구매하실 때 SPF 값만 보지 마시고 UVA에 대한 차단 지수인 우리나라에서는 PA, 외국에서는 PPD 또는 브로드 스펙트럼, 이런 다양하게 적혀있는 기술되어져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UVB 숫자만 집중하지 마시고 UVA가 얼마만큼 차단되는지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노출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고요. 긴 야외 활동이나 외출 활동이 있거나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경우에는 SPF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크림을 다 잘 발라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햇빛에 노출됐을 때 잘 타는 사람들보다 더 잘 벗겨지고 따갑고 붉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과거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SPF만큼 중요한 것은 요즘의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PA, PPD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 선크림을 고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